이해소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를 쓰시오. 즉 이 문제는 웨이지의 이해소검사 수행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죠. 여기서 이해소검사는 컴프리헨션이죠. 그리고 언어 이해지수 VCI, 그러니까 버벌 컴프리헨션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이해소검사가 무엇인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소검사는 사회적 판단력과 상식적 사고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지갑을 주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왜 법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의 핵심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사회적 판단, 도덕적 판단, 사회적 규범 이해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인 거죠. 이 능력을 평가합니다. 답을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문화적 기회입니다. 즉 교육, 사회 경험, 문화 노출입니다. 이해소검사는요. 사회적 규범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까? 이 질문은 교육, 사회 경험, 문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경험이 적은 사람은 답을 잘 못할 수 있는 거죠. 상담 예를 들어볼게요. 상담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웨이즈를 실시하면 이해소검사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문화 경험 차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양심 및 도덕적 판단 발달인데 이해소검사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까? 이 질문은 도덕 발달 수준과 관련됩니다. 이 개념은 콜버그 도덕 발달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도덕 발달이 낮으면 답이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까? 할 때 걸리니까요. 이렇게 도덕 발달이 낮으면 답이 단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도덕 발달이 높으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처럼 답합니다. 세 번째, 부정적 태도입니다. 내담자가 반항적, 협조적이지 않음, 냉소적이면 문제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자 질문이 왜 경찰이 필요합니까? 내담자가 필요 없어요. 이 경우 어떤가요? 지능 문제인가요? 아니죠. 지능 문제가 아니라 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소검사는요, 성격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고입니다. 이해소검사는요, 추상적인 사고를 요구하죠. 하지만 구체적 사고를, 그러니까 콘크리트 싱킹을 하는 사람은 답이 매우 단순하겠죠. 예를 들어서 왜 집에 문을 잠급니까? 할 때 구체적 사고는 바람 들어오니까요. 그럼 추상적 사고는 범죄 예방과 안전 때문입니다. 어떤가 이 차이.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해소검사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해소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 기회, 양심 및 도덕적 판단 발달, 부정적 태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고입니다. 웨이즈 이해소검사를 신경 심리평가에 사용할 때의 해석상 주의점, 즉 이해소검사를 뇌손상 환자평가에 사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묻는 문제죠. 이해소검사가 무엇인가? 우선 개념 먼저 이해를 해보면 이해소검사, 그러니까 컴프리헨션 이 검사는 사회적 판단, 도덕적 판단, 사회적 규범 이해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까? 길에서 지갑을 주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사회적 상식과 판단 능력을 보는 검사죠. 그럼 이해를 했으니 모범 답안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우방구 손상 환자는 점수가 높아도 실제 행동은 비이성적일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방구는 사회적 행동, 정서 이해, 상황 판단에 중요해요. 하지만 이해소검사는 언어적 설명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방구 손상 환자는 말로는 지갑을 주우면 경찰에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충동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상담 현장에서 전두엽 손상 환자가 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까? 할 때 답이 사고 예방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넙니다. 이것이 검사 점수와 실제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자반구 손상 시 가장 민감하다. 자반구는 언어, 논리, 개념, 이해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해 소검사는 언어적 설명 능력이기 때문에 자반구 손상 시 점수가 크게 떨어지겠죠. 세 번째는 우반구 손상, 양측 손상, 확산성 손상 시 병전 지능에 좋은 지표다. 이 병전 지능은 뇌 손상 이전 지능 수준이죠. 그래서 이해 소검사는 문화적 지식, 사회 규범에 기반하기 때문에 비교적 손상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우방구 손상, 양측 손상, 확산성 손상에서 환자에서 병전 지능 추정 지표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상담 현장 예를 들어보면 교통사고 환자가 뇌 손상 이후 외지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해 소검사 점수는 높습니다. 이 경우 사고 이전 지능은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뇌 손상으로 인해 동일 질문에도 반응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뇌 손상 환자는 피로, 집중력 문제, 정서 변화 때문에 같은 질문에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질문이 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답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질문은 왜 법이 필요합니까? 답은 몰라요. 이처럼 반응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에 우방구 손상 환자는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실제 행동은 비이성적일 수 있다. 자반구 손상에 가장 민감하다. 우방구 손상, 양측 손상, 확산성 손상 시 병전 지능에 좋은 지표가 된다. 뇌 손상으로 인해 동일 질문에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이해 소검사는 언어적 설명 능력에 의존하므로 뇌 손상 환자에서는 그러니까 뇌 손상 환자에서는 점수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